KTV 8월이 닿았다 시즌4 21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윤은희, 성우 한경화. (5일마다) 열리는 시골 장터에 5일마다 열리는 시골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 사장. 그 날짜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또 오시고 일부러 더 찾아도 오시고 왠지 왔는데 문 닫혀 있으면 다음에는 또 이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는지 막 여러 번 오셔가지고 SNS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는 시골 빵집. 그곳에는 강원도 영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냥 빵보다는 조금 더 영월스러움을 사실 좀 찾고자 했거든요. 이 지역의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로 가야만 성공했다 소리 듣는 건 이제 옛말. 고향 영월로 돌아와 영월을 알리면서 오히려 더 성공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청년들도 많이 내려와서 이 영월 땅에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곳 영월에서 정미라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타이틀 작은 시골 빵집에서 큰 꿈이 자랍니다. 정미나 36세 귀촌 2년차. 영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을 꼭 닮은 서남 마을. 한반도 모형의 산줄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 생활을 보낸 곳. 청령포는 슬픈 역사를 담은 빼어난 자연 경관이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낸 겨울의 서강. 그 곁에는 멋스럽게 솟아오른 선돌바위가 절경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볼 것 많은 강원도 영월이지만 발걸음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매달 4일과 9일, 5일마다 영월에 5일장이 열리는데요. 빵집 사장이 빵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쌓아 들고 가게에 도착한다. 딱 장날에만 문을 여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청년 사업가 정미라 씨. 영월에서 나고 자란 그는 다시 고향을 찾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입간판 설치. 영월 5일장에만 문을 여는 이곳은 바로 빵집입니다. 정미나 36세 귀촌 2년차. 저는 외부에 살다가 영월에 내려온 지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여기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역 사업에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빵집이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간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그 시간적인 의미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폐가가 지금 되었지만 사실 이게 거의 가옥이 한 10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사실 약간 오래된 그런 집 냄새나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성들을 여기 안에서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이 빵집에서 특히 유명한 곳은 일명 뒷마당으로 통하는 곳이라는데 뒷골목을 따라 가다 보니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낡은 가옥에 차린 휴게 공간. 빵집에서 뭐 빵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영월 5일장에 장을 보시고 조금 쉬었다 가셨으면 하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가는 그런 곳입니다.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곳. 그런데 또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약간 되게 재밌는 거는 어른들은 이 공간을 보셨을 때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좋은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느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고자 한 거고요. 젊은 친구들은 딱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한지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어른들과 젊은 층들의 약간 그런 차이도 여기 안에서는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요즘 복고 감성이 유행이라고 하죠. 미나 씨의 생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시골의 작은 빵집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죠. 향수를 자극하는 예스러운 빵집.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그것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습니다. 빵집이면 빵이 기본. 먹음직스러운 빵이 윤기를 좔좔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이 빵집만의 특별한 빵이 있답니다. 이 동네를 컨셉으로 해서 만든 빵이 있는데요. 영어를 컨셉으로 해서 만든 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 한반도 빵이에요. 네, 요거는 영월 곤드레를 직접 말려가지고 분말화 해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겉에는 또 예쁘게 이제 영월 메밀을 볶아가지고 위에 토핑으로 얹었고요. 요거는 영월 붉은 수수로 만든 붉은 한반도예요. 그래서 안에는 수수를 넣고 약간의 홍국살을 섞어서 빨갛게 만들었고요. 영월 하면 떠오르는 서남마을.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꼭 닮은 빵을 만들었고요. 노란 감자와 자색 고구마 모양. 얼핏 보면 딱 감자랑 고구마 같은 이 녀석들도 글쎄 빵이랍니다. 속 안에는 진짜 감자랑 고구마가 그득하다니 맛과 영양까지 잡았습니다. 이러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영월을 찾아온 관광객들이라면 한 번씩 들르게 되는 특별한 빵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드립이라서 드립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물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들고 가셔서 드시고 요것만 가져다 주세요. 휴게 공간. 옛날 시골집 마당에 온 것 같은 정겨운 느낌. 그곳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과 특별한 빵.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어 더욱 소중합니다. 박경희. 5일장이 열릴 때만 이 빵집을 오픈하니까 이게 오늘 아니면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을.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여기를 들려봐야 한다. 그리고 온 거죠. 우리가 보면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조남대. 요새 시골의 영월은 뭐 시도 아니고 업인데 이런 지역에 와서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자꾸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때 탄광 산업으로 부흥했던 영월은 폐광이 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도 늘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그런 죽은 공간을 살리고자 도시 재생 사업을 계획했고 미나 씨도 그 덕에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 골목은 또 미나 씨 덕분에 활기를 찾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상부상조랄까요. 유리문을 칠판처럼 활용. 안녕하세요. 하다 왔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빵 사러 왔습니다. 웬일이야? 오늘 월급도 받아가지고 사장님 오늘 월급 받은 날이야? 그럼 많이 사. 많이 살까? 제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럼 이거 말고 이거 가져가. 이거. 한반도 빵? 한반도빵. 사장님 좋아하시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요? 여기 제 그 영월에서 초등학교 같이 나온 초등학교 동창 친구예요. 커피도 한 잔. 네. 커피는 내가 오늘 서비스로. 감사합니다. 사줄게. 네.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를 스치며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고향으로 오면서 얻은 작은 행복입니다. 친구 장하다.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고 또 처음 들었을 때 응원은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보기 좋고 걱정보다는 이 친구가 이 거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더 컸었습니다. 네네네. 이 친구가 또 한다면 하는 친구여서 이렇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시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30 중반. 열심히 살기는 여기나 서울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월에 오고 나서는 마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고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여유. 정민아 귀촌 2년 차. 회사에 있을 때 서울에서 다닐 때 저녁 퇴근하고 한 6시에 이제 만약에 칼퇴를 한다고 드물지만 칼퇴를 한다 치면 칼퇴하고 나서 집까지 오는 데만 해도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진이 빠져서 저녁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TV 몇 번 보고 핸드폰만 몇 번 하다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 삭막한 도시 생활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이런 시골에 내려와서 좀 정착해가지고 큰 돈은 벌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뭐라 해야 되죠? 마음을 더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더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참 빠르게 변하는 시대. 고향이라고 별 수 없죠. 눈 내리는 날. 하지만 미나 씨에게 고향이 여전히 고향일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 덕분입니다. 카페 안. 다녀왔습니다. 미나 씨가 빈 플라스틱 상자들을 들고 온다. 고생했네. 네. 빵 많이 팔았어? 네, 많이 팔았어요. 어디 여기다 몇 개 내려. 안 남았어. 그래? 어머니 김동옥 56세. 빵 다 팔았네. 이것밖에 없어. 이거 너무 잘했지 그런 거 나. 아니야? 엄마 나 잘했지. 아유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미나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각종 전통 차를 비롯해서 특이하게 죽도 같이 파는데요. 영월에서만 30년, 카페 운영 15년. 이렇게 확실히 자리 잡은 어머니 덕에 미나 씨도 조금 더 쉽게 귀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틈틈이 어머니를 돕는 것도 미나 씨의 하루 일과. 어르신 요거 음료 나와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물론 어머니도 딸이 있어서 좋습니다. 김동옥 56세. 작은 시골 도시지만 시골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잖아. 그럼 그 몫을 충분히 했을 때는 뭐 어딜 가든 다 자기의 그런 빛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부럽진 않아요. 정말 든든하고 정말 잘 키웠구나. 진짜 이렇게 뭐 삐뚤어지지 않게 큰 것만도 사실 고맙고 그렇긴 하지만 또 더군다나 엄마 옆에 와서 이제 일을 같이 도와주고 한다는 게 정말 저는 뭐 정말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든든함을 느끼죠. 카페에서 나온 미나 씨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장날이면 보통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하루. 하루가 너무 짧아요. 아침에 빵 만들고 가게 일 조금 도와주고 업무 조금 보고 하면 벌써 아기가 집에 오는 시간이에요. 어린이집. 루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루이! 그랬어? 엄마 머리 어떡해?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루이야, 오늘 선녀 언니 같네? 양쪽 모두 하트 모양으로 꾸민 머리.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앳된 청년으로 보였던 미나 씨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요. 조심조심 가세요. 몸조리 하면서 영어를 정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 원래는 이제 루이랑
좀 육아에 대한 해방을 위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고자 영월에 내려왔는데 이제 제가 부모님의 도움도 받으면서 부모님 사업도 도와드리고 내 사업도 하고 약간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이게 뭐야? 비록 남편과 떨어져 주말 부부가 되었지만 외로울 틈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이호 어디 있어요? 이호한테 가보세요. 약국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약사. 김누이, 루이의 하트 모양 머리를 보고 오늘은 왕꽃소녀님이야? 오늘은 왕꽃소녀님. 오늘 바빴어? 엄청 바빴어. 엄청 바빴어? 좋겠다. 동생, 막내 동생이요. 정초롱 32세. 저희 집은 딸이 3명이거든요. 제가 첫째고 중간에 한 명 더 있고 여기 막내. 안녕. 좀 이따 가보자. 좀 이따 봐. 안녕하네.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시선을 끄는 약국. 미나 씨의 막내 동생 초롱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약사 생활을 하던 그녀는 2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직접 약국을 열었죠. 올라오셨어요? 뭐? 조금 심하게 아저씨가. 아저씨가? 손님 이거 물약은 많이 심하실 땐 같이 드시고 평소에는 그냥 요거 드시면 돼요. 이거 2알 먹는 게 이거 1알 먹는 거랑 같은 용량이에요. 네. 그럼 이게 좋은 거네. 그쵸? 그래서 이거 원래 여기도 써 있는데 하루 3번 먹는 거거든요. 아. 도시에서 근무를 했긴 했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고용을 당하는 약국들은 처방이 되게 많은 약국이에요. 그런 데는 이제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는 일을 배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기는 한데 거의 기계처럼 좀 일을 해요, 약국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가 환자들이랑 얘기를 길게 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했을 때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말, 하고 싶은 말 막 전달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약국 형태를 찾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가는 도시가 더 이제 마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월로 오게 됐어요. 약사로서 느끼던 허무한 마음을 채우려고 연 시골 약국에서 생각도 못한 행복까지 찾았는데요. 틈틈이 취미로 그리던 그림이었습니다. 의약품 광고판. 저예요. 가운 입고 원래는 머리가 단발머리를 좋아해서 그랬는데 최근은 일이 있어서 기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단발머리는 저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만든 캐릭터예요. 약품마다 그려 넣은 그림들. 보고 있으면 공감이 가면서도 슬며시 웃음이 나는 다양한 그림들. 약국에서 그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할 정도입니다. 저희 약국만의 좀 시그니처? 이렇게 이제 그림을 다 제가 직접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피로회복제 같은 거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 드시는 것보다 좀 같이 세트로 드시면 좀 더 효과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세트 상품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다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 포장지에 정보와 재미를 전달하던 그림이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약국을 배경으로 하는 웹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쫓기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준 생각지도 못한 선물입니다. 초롱 씨의 웹툰 자료화면. 약국을 배경으로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펼쳐지면서 약사를 준비하는 학생과 약사는 물론이고 SNS에서 화제가 된 덕에 시골 약국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답니다. 약국에서 정말 있었던 일상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겪었던 그냥의 일상을 담는 웹툰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를 보고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좀 웹툰 길로 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어둠이 내리고 약국 문을 닫고 나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슬슬 걸어서 가면 되는 곳.
가족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엄마의 카페죠. 나왔어. 나왔어. 다 큰 딸들이 바로 곁에서 사니 여전히 자식들을 거둬먹이느라 어머니의 손길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그래도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오늘 뭐 먹어? 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야?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 할아버지와 손녀도 신이 났습니다. 여기 아버지 정경옥 60세. 부모님 곁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두 딸. 손녀까지 있으니 북적북적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아빠 곰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빠 곰은 뚱뚱해. 감사합니다. 그지? 정민아 귀촌 2년차. 사실 저는 이 영월에 오면서 너무 좋은 게 손이 엄청 많아요. 네, 사실 이 빵가게를 운영을 하는 건 저 혼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빵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뭐 고치거나 뭐 부서지거나 워낙 낡은 집이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 빵 이제 판매하러 올 때는 또 숙모가 같이 와주시고 다 재료 준비 같은 것들은 또 가게 계시는 이모님들이 다 또 도와주시거든요. 사실 막 엄마들이 막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막 애기 키우다가 막 우울증 걸리고 막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우울증 걸릴 일이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지금 편하고 수월하게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도움 덕분에. 네. 이제는 찰떡처럼 붙어 다니는 엄마와 딸. 달리는 차 안. 미나 씨와 어머니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평소 자주 찾는 농산물 공판장으로 장을 보러 온 겁니다. 충북 제천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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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희 감자고구마. 이거? 이거? 괜찮네. 그거랑 아니야 하나 더 가져가야지. 안 열어봐도 되겠지? 빵 만들 재료며 카페에서 사용할 재료까지 더해지니 한 번 나올 때마다 장본 짐이 한가득입니다. 이불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다. 베개. 이거? 응. 너무 높지 않은 거면 돼. 너무 높은 거는 가지고. 이 정도면 이 정도가 더 많아. 아, 제가 지금 스테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번에 베개를 너무 높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누워보니까 너무 높아서 이번엔 좀 손님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낮은 것들로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이거 맞아, 내가 그때 샀어. 미나 씨가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은 폐가를 활용한 숙소입니다. 고향에 와서 퐁퐁 샘솟는 아이디어를 지역의 지원 사업을 통해 야무지게 실현해가고 있죠. 숙소로 사용할 집. 추워.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러니까 아빠 밖에 눈 많이 왔는데 눈 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 달아야 된다며 뭐. 응, 전기도 달아야 돼 오늘. 정리는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아까 와가지고. 그래서 정리할 거는 별로 많지는 않아. 여기는 예전에 저희 고모 할머님이 사시던 집인데 한 3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어있던 공간이 너무 아쉬워서 폐광지역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공간을 새로 꾸미게 되었어요. 폐가였던 집은 방금 전까지 외할머니가 살았을 것만 같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우선 이 집에서 가장 포인트인 벽장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벽장이 뭐 이불도 넣고 옷도 넣었던 그런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옷걸이가 걸려져 있고 한데 지금은 제가 약간 그런 공간들을 변형을 해서
소파를 넣어가지고 아늑하게 핸드폰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옛날 집은 이렇게 벽장이 참 넓었습니다. 이곳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날 것만 같죠. 이 집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책상인데 옛날에 저희 그 외갓집에 외삼촌이 공부하시는 약간 그런 책상 같은 느낌으로서 이걸 좀 활용하고자 했고, 여기 보시면 이걸 진짜 사용했던 주인이 써놨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표들도 보면서 약간 어르신들은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시는 약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월의 흔적은 이제 추억이 되고 멋스러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그립고 시골이 그리운 사람들이 영월을 찾기 시작하고 시골 한 달 살이를 체험하기도 하니 미나 씨의 생각은 또 맞았습니다. 이거가 아빠 이게 방수 커버고 이게 겉 커버거든? 이거 씌운 다음에 이거 하면 돼. 저절로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옛 이야기가 나와도 이곳에서라면 전혀 듣기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또 다른 추억과 이야기를 쌓길 바라며 정성스레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정민아 36세 귀촌 2년 차. 아기랑 같이 온 부모님들은 옛날에 뭐 우리 할머니 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느낌. 젊은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그런 느낌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굉장히 재미있게 거기 또 자기들만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가족들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카페 2층에는 미나 씨가 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여성들과 함께하는 조합을 만든 건데요. 그 기본이 되는 브랜드 방향 역시 지원 사업을 통해 컨설팅 받았습니다. 스마트팜. 요거는 쌈인데요. 지금 쌈 그 싹을 저희들이 여기 안에다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요게 자라면은 저희가 이제 건강 음료로서 지금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브런치 메뉴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런치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샐러드 종류의 엽채류로 지금 저희가 심어놨어요. 건물 내부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신기하죠? 스마트팜을 이용한 브런치 카페로 방향을 잡았고요. 지금은 2주 정도 작물의 생장을 살펴보는 중이라네요. 주방에서는 메뉴 개발이 한창입니다. 거의 다 했어? 동생 정보람 34세. 위에다가 샐러드랑 이거 소스 뿌려서 그다음에 샐러드 이제 정리해가지고 아보카도 위에 올려가지고 핑거푸드 이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소스를 좀 맛보고 있는 단계라 맛만 한번 맛만 볼까? 여기다 손에다가 맛만 한번 먹어. 맛있네. 베이스로 이걸 까는 거죠. 여기 동생은 약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획이나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해서 자주 내려와서 이제 제가 뭔가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모두 다른 빛깔의 재능을 가진 세 자매. 감각적인 디자인 솜씨를 갖고 있는 데다가 평소에도 요리를 잘하는 보람 씨는 브런치 카페 기획과 홍보를 맡았죠.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빵 깔고 그다음에 소스가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뭐 이제 아보카도가 돼도 되고 베이컨이나 뭐 가지나 이제 좀 올릴 수 있는 토핑 재료들을 선택할 수 있게 옵션으로 넣어줄 수 있게끔 선택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15년간 카페를 운영해온 엄마의 솜씨에 두 딸들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더해지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이제 위에 토핑만 다르게 하는 거지.
근데 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집에서 어차피 빵을 만드는 거니까 조금 그때 그날 만든 빵으로 신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빵 예쁘겠다, 그치? 색이. 검은색 빵도 괜찮지. 먹물빵이랑 해서 어쨌든 우리 카페에서 다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어느새 알록달록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한 브런치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식을 해보면서 메뉴도 확정할 생각인데요. 시골 빵집이 성공했듯이 시골의 브런치 카페도 젊은 감각과 만나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능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언제 내려오실 건가요? 지금 이제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자리 잡으면 내가 다시 도와주는 거. 거기 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여긴 언제 자리 잡어? 너 와야 자리 잡지. 여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런 아, 걸 여기 이제 와서 준비를 이제? 준비를 이제 자리 이거를 잡으면 해야 너 되는 필요 없으니까 거니까. 자리 잡기 전에 와야 된다니까. 딸들이 곁에 있으니 즐겁기만 한 부모님과 똑 부러지게 할 일을 해내는 딸들.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푸근한 일인가 봅니다. 동생 정보람. 빵은 사실 이게 바로 실현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차차 해놓고 언젠가는 뭐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준비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마음의 한켠에는 지금 반반이긴 해요. 사실 내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이제 그게 고민이기는 하고 초창기에는 정말 거리가 정말 이제 멀기는 한데 거의 한 달 동안 주말 내내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겠죠. 기온이 오른 겨울날 3대에 걸친 모녀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미나 씨와 동생이 로이의 양손을 잡아 번쩍 들고 숲속을 달려나간다. 힘들어, 루야. 저희 막 이렇게 빵 만들다가 엄마랑 좀 할 얘기가 있거나 좀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산책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여기 한번 쭉 같이 이제 걸어가면은 또 그런 기분 나빴던 것들도 다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또 가서 같이 또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빵 만들고 이래요. 오늘 아침에도 아까 살짝 티격태격한 것 같던데. 빵 오늘 나왔잖아. 빵 만들면서 아까 아침에 막 또 둘이서 막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 다툴 일도 많지만 그보다는 함께 웃을 일이 더 많은 가족입니다. 흔들리며 걷는 인생길. 가족이 든든히 손잡아주겠죠. 할머니 밀어준대. 이모는 앉아봐. 그네 벤치.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하나, 둘. 세게 밀어줘. 세게. 어머니 김동옥 56세. 아이들 정말 어렸을 때 키울 때 그나마 이제 대학생이 셋이었었거든. 이제 한 해는 그땐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해주자 주의였으니까 그때 제일 바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또 그 보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고향에 오면 동생 정보람. 뭐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다 여기에 있다 보니까 뭐 힘든 일 있으면 제일 생각나는 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돌아올 곳이 어딘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민아. 만약에 혼자서 진짜 그냥 애기 보고 회사 다니고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진짜 가족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막 제가 활발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없었으면 못해요. 엄마 아빠 안 계셨으면 해지도 못해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막.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작가 펄벅. 다시 영월장이 서는 날 미나 씨는 새벽부터 빵을 굽습니다.
한때는 삶의 터전이었던 도시를 떠나 주말 부부를 선택하면서까지 고향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족이 있고 미나 씨의 새로운 꿈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미나 씨가 오븐에서 빵을 꺼낸다. 3년이 지난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영월에 내려오길 참 잘했다라고 말이죠. 저는 저를 모델로 해서 사실 청년들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원래 평생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시고 사셨거든요. 제대로 쉬어보신 적이 없는데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밑바탕을 좀 더 탄탄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비록 남들이 다 떠나가는 시골이었다 해도 말이죠. 영월에 갈 때는 영월장이 열리는 날을 꼭 기억해서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는 그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빵집과 새로운 영월을 만들어가는 정미나 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기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